한국 음식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음식 그 자체의 전통보다는 K-팝과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때문 아닐까요? 음식만으로는 프랑스 요리처럼 고유의 전통과 가치를 가지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명문 사립대 스탠포드 대학교의 다문화 행사가 진행 중인 한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듯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호기심을 가장했지만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군요. 이 질문을 받은 발표자의 표정에 당혹스러움이 가득한데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데 관심이 많았죠. 아마 그래서 지금 이 학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좋지만 저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재미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성격은 밝은 편이에요. 호기심이 많아서 가끔은 질문이 많다는 얘기도 듣죠. 최근에는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스탠포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요. 솔직히 처음엔 약간 걱정됐어요. 내가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그들과의 만남이 제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새로 온 교환 학생들을 돕고 그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거였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제가 과연 그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도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환영 행사가 열린 날,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행사장은 정말 북적거렸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335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여 들리는 게 정말 흥미로웠죠. 마치 작은 유행 같달까요?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한쪽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여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에 손에는 학교 안내문을 들고 있었는데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송수진 학생 맞나요? 밝게 인사하며 다가가니 그녀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그녀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약간 어색한 영어로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저는 사라 윌슨이에요. 이번 학기에 멘토를 맡게 됐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손을 내밀며 인사했더니 그녀가 살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의 미소는 조금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마치 그녀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달까요? 저는 그녀가 미국 생활이 처음인지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아직은 낯설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해서 괜찮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저도 편안해졌어요. 그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조금 낯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스탠포드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날 저는 수진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조금씩 그녀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잠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대도시에서의 삶과 그곳에서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죠. 미국으로 오기 전 그녀는 정말 많은 걱정을 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가 단순히 교환학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물었죠. 수진 씨는 한국에서 가장 그리운 게 뭐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요. 그리고 김치찌개요. 저는 웃으며 농담했어요. 김치찌개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글쎄요. 미국에서 진짜 한국 음식 맛을 보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도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수진과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를 돕기로 했어요. 수진은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내면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녀와 함께할 시간들이 더욱 기대됐죠. 이렇게 수진과의 우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이야기들은 우리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과 저는 더 친해졌어요. 그녀는 점점 더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갔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수진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유지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활발하게 무언가를 시도할 때도 수진은 차근차근 자기 속도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수진과 캠퍼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안녕, 수진.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밝게 인사하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며 반갑게 웃었어요. 사라. 안녕하세요. 다문화 포럼에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문화 포럼이요? 우와, 그거 정말 중요한 행사잖아요. 주제는 뭐예요? 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다문화 포럼은 스탠포드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 중 하나였거든요. 한국 전통 문화와 음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한국을 주로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부분도 알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무 멋진 주제네요. 사람들이 한국 전통을 더 잘 알게 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수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K-팝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고민이 이해됐어요. 저는 그녀를 응원하고 싶어서 말했죠. K-팝도 물론 멋지지만 사람들이 전통에 대해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정말 흥미롭게 받아들일 거예요. 특히 수진 씨처럼 차분하게 설명하면 사람들도 집중해서 들을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안도한 듯 웃었어요. 고마워요, 사라. 정말 도움돼요. 다문화 포럼 당일 캠퍼스는 행사 준비로 떠들썩했어요. 강당과 주변 공간에는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설치됐고 학생들은 각국의 전통 의상과 음식을 선보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수진이 준비한 한국 부스를 구경하러 갔어요. 와, 진짜 멋지게 꾸몄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부스에는 한복을 입은 작은 인형들과 전통 악기 모형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한쪽에는 김치와 떡 샘플이 깔끔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수지는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준비하면서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묻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비하는 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말대로 부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한국 음식과 전통에 대해 질문하며 즐거워 보였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발표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수진의 발표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음식의 전통과 건강상의 장점, 그리고 한식이 가진 철학에 대해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질문 시간이 되자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 에밀이 손을 들었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말투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주로 K-팝과 드라마 덕분 아닌가요? 음식 자체로는 프랑스 요리처럼 깊은 전통과 가치를 가지기 어렵지 않나요? 그 질문이 끝나자 강당안이 약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처럼 들렸거든요. 수진도 당황했을까봐 걱정됐지만 그녀는 잠시 멈칫한 뒤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K-팝과 드라마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음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식은 건강과 균형을 중요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수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식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유명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극찬하는 인터뷰 영상을 틀었죠. 영상 속 셰프들은 비빔밥과 불고기, 김치를 맛보며 그 조화로운 맛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에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보통이라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상황에서도 그녀는 차분히 논리로 설득했죠. 그 순간 수지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자신 있게 소개하며 타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에밀의 질문에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저라면 그렇게 침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순간 제 말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과의 우정이 깊어질 무렵 그녀는 방학 동안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깜짝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라, 한국에 놀러 올 생각 없어요? 제가 가이드 해줄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낯선 문화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녀의 제안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진짜요? 그러면 너무 좋죠.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수진 씨랑 가면 엄청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방학 동안 저는 수진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그녀는 내내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진짜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현대적인 건물도 많고 전통적인 공간도 많아서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은 꼭 먹어봐야 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진의 부모님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사라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편하게 지내세요.
수진의 부모님이 영어로 인사하자 저는 그들의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수진은 저를 여기저기로 데려갔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명동이라는 번화가였는데 제가 한눈에 반할 만큼 활기차고 화려했어요. 거리마다 조명으로 반짝이고 각종 간판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그곳에서 수진이 처음으로 추천한 음식은 떡볶이였어요. 이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길거리 음식이에요. 좀 매울 수도 있지만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살짝 긴장하며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매운맛이 혀를 확 감싸는 동시에 고소하고 달콤한 맛도 느껴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운데 계속 먹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죠? 수지는 웃으며 이래서 사람들이 떡볶이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서울의 야경을 즐겼어요. 저는 한국의 독특한 에너지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수지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설명해줬고 저는 그녀를 통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곳의 삶을 엿볼 수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길을 걷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골목을 지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어요. 그 바람에 리어카에 실려있던 폐지들이 도로에 쏟아졌죠.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지나치거나 멈칫하기만 했어요. 수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라고 하셨지만 수지는 이미 리어카에 떨어진 폐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고 저도 얼른 따라가서 폐지를 주웠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진과 제가 그렇게 움직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함께 돕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한 고등학생은 차가 오는 걸 막으려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수진, 여긴 항상 이렇게 도와줘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도우면 더 나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수진이 작은 돗자리와 간식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강변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과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몇몇은 돗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기도 했죠. 여기 진짜 안전하네요. 밤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고 제가 말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안전과 신뢰가 이 사회에 얼마나 깊게 스며 있는지 새삼 깨달았죠. 우리는 강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수지는 단순히 제 친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알려주는 멘토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수지는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사람들로 북적였죠. 상인들은 흥정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곳곳에서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여기 떡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라고 수진이 떡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간단한 간식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음식을 나누는 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죠. 수진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작은 것들 속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진과 함께 한국을 경험하며 사람들의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죠. 수진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 저는 그녀와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수진과 함께 한강을 거닐고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녀는 단순히 제 가이드가 아니라 한국을 소개하는데 진심을 다하는 친구였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그 이유 대부분은 수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방학이 끝날 즈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어요. 수진은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그녀가 어릴 때 자주 갔다는 작은 언덕 위의 공원이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멀리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여기 진짜 예쁘다. 이렇게 고요한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제가 어릴 때 고민이 있을 때마다 오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겐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오늘 여기 오고 싶었던 건 사라 씨랑 제 특별한 곳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과 저는 이미 친한 친구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의 부모님이 저를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다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사라 씨, 한국 음식은 입에 잘 맞으세요? 수진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너무 맛있어요. 특히 이 김치찌개요. 미국에서 이런 맛은 절대 못 찾을 것 같아요. 수진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김치찌개는 제가 어릴 때 배운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음식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가족과 함께 나눌 때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음식을 나누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알게 됐죠. 다음 날 드디어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수진과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해했어요. 사라,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낯설었죠? 처음엔 당연히 낯설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수진 씨가 없었으면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 수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사라 씨 덕분에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우면서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수진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줬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사라 씨가 한국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한복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감동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 특별했고 그녀는 제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녀는 제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스탠포드에 도착하고 나서도 저는 그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우정을 이어갔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은 제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어느 날 수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라,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요. 그땐 더 많은 곳을 보여줄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수진 씨가 다시 미국에 와야죠. 우리 스탠포드에서 함께했던 시간도 그리워요. 수진과의 우정은 제게 끝없는 배움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녀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이제 저는 그녀처럼 작은 행동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 다리를 건너며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